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예, 2부 넘어왔습니다. 오늘 1부 마지막에 홍리경 감독님과 전화 통화했었고요. 글쎄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더군다나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은 영화 감독 중에 잘하는 분을 거장이라고 하잖아요. 거장. 클 거자에 장인할 때 장입니다. 아닌가? 아무튼 영화 감독은 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영상에 대한 확고한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음악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예술 아닙니까? 종합예술. 예.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종합예술. 특수효과에서도 대강 알아야 되고 말이죠. 그러죠?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2차원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3차원,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그 영화 감독이라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소리로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착한 이웃 같은 느낌이네요. 뽀민 아빠님께서. 목소리만 듣고 판단하긴 뭐하지만 착한 이웃 같은 느낌이네요. 이런 분들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세력과 맞서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미디어 몽구라고 여러분 뭐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1인 미디어잖아요. 이분도 애초부터 언론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한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카메라 하나를 갖고 고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만나보면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오늘도 오랜만에 좀 봤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는, 그렇죠,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는 수요 집회.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정신대 다니셨던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그런 집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왔는데, 후다닥 제 순서 끝나고 택시 타고 왔죠. 거기에 미디어 몽구가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악수를 하고. 이 친구는 항상 얼굴이 시커매요. 왜냐? 항상 현장에 있으니까. 남들이 뉴스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곳에도 나와 있고, 남들이 이쯤 되면 됐다고 철수한 자리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근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고요. 근데 이 친구도 보면은 말도 좀 약간 어눌한 그런 보통 청년이에요. 참. 위대한 것은 평범함 속에 있다. 괜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탐욕의 제국 오켓마리님께서 검색 결과 올려주셨어요. 자, 이 종교에 대해서, 아까 종교와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저런 얘기 많이 여러분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종교란 정말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닌 듯 합니다. 라고 하는 사도 요한님께서 글이 있고요. 예. 사도 요한님께서는 천주교 신자시군요. 하긴 뭐 사도 요한이란 닉네임을 가지고 저 불교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혜혜님, 배터리 가르셨어요? 휘아님께서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부부는 정치 사회 부분에서는 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일심에 결성하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멋모르고 하느님의 교회를 얼마간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단이더군요. 다닐 때도 별로 와닿지 않아서 교류 차원에서 나갔었죠. 뭐 별로 와닿지 않으면 안 나가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이단 취급받는 것이 항상 이단은 아니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도대체 이단의 기준은 누가 세우는 거냐 이거죠. 이단의 기준은 신이 세우는 거겠죠. 신. 네. 꼽투교라고 있죠. 꼽투. 이집트에는 꼽투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는데 그것도 기독교의 일파입니다. 이집트는 이슬람을 많이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꼽투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고 아주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생활하기도 하는 쓰레기를 뒤지면서 그걸 아주 그걸로 생계를 삼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난지도가 살아있을 때 난지도에서 그거 쓰레기를 뒤져갖고 그걸 업으로 삼는 분들 계셨던 것처럼 또는 러시아 종교회 러시아 정교 또 그리스 정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면은 뭡니까 이 옷도 우리 목사님들이랑 입는 것이 다르잖아요. 로마 카톨릭이랑도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지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인정했었던 동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졌을 때 서로마 쪽이에요. 동로마 쪽은 다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중동의 기독교가 다르고 또 동구권의 기독교가 다르고 러시아의 기독교가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서유럽의 기독교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었던 청교도들 거기서 세운 나라인 미국 그 중에서도 다른 일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장로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많이 활동을 하면서 그 영향이 짙게 배어 있었다는 좀 근본주의적이고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의 기독교가 많이 우리나라에 왔다. 뭐 이런 거.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이단으로 얘기하는가? 순복음교회도 처음엔 이단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도 이단이지만 원래부터 이단입니다. 무슨 삼박자 구원론이 말이 됩니까?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고 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가 힘을 얻게 되면서 그 누구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주류 기독교 취급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류 기독교에서 발언권이 크죠. 한기총 같은 데서 하는 큰 집회에 순복음교회에서는 아주 큰 지분을 갖고 있죠. 대형 교회들 모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은 성경에 의하면 이단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지 않고 국가 권력에 빌붙고 안 그렇습니까? 예. 왜 종교 얘기를 자꾸 하지?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REM 이게 램 수면하는 거기에 그 용어라면서요? 그러니까 잠을 자긴 자는데 선잠이 들어갔고 말이죠. 네, 꿈을 꿀 때 깊은 잠이 들면 뭐 꿈이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만 선잠이 들면은 이렇게 꿈 기억도 많이 난다고 하죠.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 REM. Losing My Religion. 야, 생각해보니까 아까 멘트하고 이걸로 그냥 갔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시적절한 신청곡 아닌가 싶습니다. 늦은 출첵합니다. 여긴 19층인데 하루 종일 윙윙 바람소리 대단합니다. 군산양이 아베님. 군산에 19층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네. 여기 늦은 출석이요. 낮술 중이라. 야, 거친 숨소리님. 야, 이렇게 부러울 수가. 저는 낮술은 여간에서는 안 하는 편입니다. 좀 두려워서 그렇죠. 네. 그런데 낮술이 정말 맛이 있긴 있어요. 대신 이제 과하게 하면은 힘들겠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낮은 음양의 법칙으로 따지면 양이다, 양. 그런데 술도 양기다.
그럴 때 양기가 넘칠 때 양기를 북돋으러 술을 먹으면은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니까 애미애비도 몰라봐는 그런 취한 경지에 오른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해가 지면 음이니까 양기를 보충해주는 술 괜찮다 이거죠. 또 햇빛 나는 것은 양인데 비 오거나 이런 것은 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술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굳이 따지면은 맥주는 보리로 만들었으니까 보리는 겨울에 주로 자라니까 음기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한잔하는 거다. 그 외에 곡죽, 그러니까 쌀로 만든 것들은 쌀은 여름에 생장을 하기 때문에 양기를 많이 품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술들은 겨울에 마시는 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다그신사님, 이단이 이단을 욕하는 세상이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서태우님, 수요집회에서 부른 곡 여기서도 불러주세요. 이게 말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편집해서 방송한 게 바로 수요일날 공개방송이었잖아요. 그때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사실 저는 가수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특히 술을 먹었을 땐 더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죠. 술 마실 땐 저 노래 안 합니다. 라는 가수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술 마실 때 노래를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가수가 가수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예. 물론, 어느 정도의 그 규정된 무대, 네. 조명, 음향, 이것이 있어야지만 노래를 부르겠다는 그런 심정은 진정한 프로로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일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부르고 방송해서 그러면 야, 너무 식상해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아예 일주일에 하루를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노래를 하고 이런 걸 공식화시키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월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잘리지 않는다면은 그런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오늘 수요 집회에서 불렀던 노래는 메이저보다 마이너, 그리고 70년대 금지곡 메들리였습니다. 70년대 금지곡 메들리를 부르기 전에는 갈등했어요. 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근데 그 쌀쌀한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신 여러분들,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즐겁자고 해서, 같이 즐겁자고라는 의미에서 금지곡 메들리를 했죠. 진돗개님, 일본 놈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은 이유는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기록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 되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들을 개인이 기록하여 후세들에게 남겨야 하는지, 친일파 제거와 바르고 공정한 언론이 해결책일 텐데. 이런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이어서 또 듣게 된다고요?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목숨을 걸고 넘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노래한 돈데보이. 잘 들으셨다고요? 윙스님. 멕시코와 미국 국경은 참 지금 우리나라의 휴전선, 철조망,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삼엄한 그런 경계와 그런 장벽으로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만, 끊임없이 멕시코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또한 마약 카르텔이 말이죠. 어떻게든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려고 별수를 다 쓰는데, 잠수함을 이용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공기로 이렇게 운반하기도 합니다만, 또 땅 속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하죠. 바로 멕시코 국경 마을에서 땅굴을 파갖고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창고 같은 건물 하나 빌려갖고 거기서 땅굴을 팝니다. 전문가가 파요.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지하철 공사하거나 또는 탄광에서 하셨던 그런 분들이 굴착기를 가지고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궤도까지 부설을 하죠. 그러니까 레일 위를 달리게 할 수 있게 마약을 그런 식으로 운반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발각되는 거, 이것을 대비해서 또 다른 데서 파놓죠.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돈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듭니다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마약을 통해서 얻을 수익이 너무나도 짭짤하기 때문이죠. 항공기, 잠수함, 그리고 땅굴까지.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슬퍼요. 마약과의 전쟁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해왔지만 결국은 돈 많이 들여갖고 돈은 많이 들이고 인력도 많이 들지만 낭비다.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이 이윤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얼만큼까지 지배할 수 있는가를, 또 얼만큼까지 부도덕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일 수도 있겠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대모달님께서 신청해 주셨군요. 올해는 동학 농민항쟁 120주기인데, 그렇죠. 두 갑자가 지났습니다. 가보년. 돌아온 후 5월은 광주시민항쟁 추모기념 행사도 있는 날이지만 황토현 전투 농민군 승리 120주년, 11일이군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군사독재를 계승하려는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고 국민을 기만하면 단순한 시위나 집회가 아니라 피를 부르는 민중의 무장 투쟁을 일으켜야 부정당선 권력을 몰아낼 수 있다고요. 이 말이 왜 요즘 자꾸 땡길까요? 그러면서 미시령을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게 황토현에서 농민군이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우금치 전투에서 괴멸당하죠. 그렇습니다. 공주 인근의 우금치 언덕에서 게틀링 기관포로 부장한 일제위에서 거의 학살 수준의 그런 참패를 당하죠. 참 의기는 하늘을 찌를 만큼 드높았습니다만 훈련된 병력이 아니었고 또 무장이 빈약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 후로 동학 농민군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연전연패를 하면서 소멸이 되고 맙니다만 그 뜻을 계속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 정신이고 또 민주화운동 정신이기도 하고 5.18로 이어지는 그런 민중들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칠게 비교하자면 북한과 남한의 각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 말이죠. 북한은 그걸 용인했었고 민중들은 우리는 거기에 거세게 항거했죠.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한 발짝 가다가 반발짝 후퇴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북한은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한쪽 면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복잡하게 얘기를 하려면은 많이 길어지고 장황해지니까요. 그래서 잠깐 예를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러시면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시각은 2시 40분.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말이죠. 목요일입니다. 서정민갑 씨와 함께하는 민중가요 이야기 또 함께 불러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게시판으로 가볼까요? 노정면 부산일보에 나오다. 예. 노정면 단장 지금은 이제 방송제작국장이 되었습니다만 국장이죠. 노정면 국장 직함으로 부르면 그렇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노정면 기자 또는 노정면 앵커라는 말이 저에겐 더 다가옵니다. 승학산 거북님 부산일보에 나왔군요. 내추럴 파레트님 맞아요. 저도 술 마시고 그림을 그려요. 술 마시면 필이 좋아지잖아요. 존경하는 승업이 형님 영향인 것 같아요. 화가시군요. 오원 장승업 예. 단원 김홍도 뭡니까? 까먹었다. 하여튼 예, 원자 돌림으로 신윤복
김홍도가 있는데 나도 원이다 해서 오원 장승업. 그죠? 네. 내추럴 파레트님, 술 마시면 필이 좋아지잖아요. 예. 저도 곡을 쓸 때 의식적으로 한 잔 마시고 곡을 쓰기도 합니다. 폴코님, 나술이라 낮에 마시기 시작해서 밤까지 쭉 달려주는 것이 포인트죠. 제가 그걸 무서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날까지 술이 안 깨요라는 반응에 해장술로 달려주세요. 이야, 전 또 해장술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술을 며칠 마시고 말 거면은 낮술도 하고 밤까지 달리고 그리고 해장술도 하겠습니다만 술을 오랫동안 마시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몸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꿈꿀 때 움직이는 급속한 안구 운동이 REM. 그렇습니다. 바보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다크 신사님,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만 교회니 절이니 힌두니 무슬림이니 다들 남을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와 다르면 뭘 저리도 배격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러면서 서로 같이 공존하는 그런 종교 좋아하신다고요. 플리푸도님은 저는 무슬림들의 종교관을 존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니님, 연지연곰탕 하시는 분입니까? 예, 바람이 많이 불어 손님이 없네요. 이런데 플리푸도님은 곰탕을 맛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느낌이 곰탕 맛이 이렇게 깔끔할 수도 있는 거였구나 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라는 이런 서로 이렇게 찬양하고 고무하는 조합원들의 세계,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그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님, 양희은의 한계령과 같아요 라는 미시령 너무 좋네요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울트피터님, 각 종교별로 모은 재산으로 사랑, 대자 대비를 실천했더라면 삶의 궁지에 몰려 자살한 사람들이 줄었겠죠. 그래요. 이 와중에 새 모녀, 네, 제도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우리 박정희 이세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현행법상 이 새 모녀가 신청할 수 있는 정부 복지제도는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있는데 신청 안 했습니다라는 허위 보고를 들어서 하는 건지, 그 말을 진정으로 믿고 싶지만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저는 참 어련하십니다. 당신도 이렇게 좀 반응하고 싶어요. 하긴 뭐 그 와중에 뭐 자기 월급인가 연봉을 1만 원만 받겠다라고 하는 서울시장 후보자, 예비 후보자겠지만요. 네? 그런 포부도 있으니까 정몽준. 제가요 2만 원 드릴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뭐 또 뭐 몇백억을 기부하고 뭐 그거 선거와 관계없이 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직을 걸고 하지 마시고, 웃기잖아요. 나를 당선만 시켜주신다면은 제가 10,000원을 받고 뭐, 정말로 서울시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기가 쌓은 부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직에 관계없이 하세요. 일단 몇백억 원 쓰신 다음에 몇백억이 됐든 몇천억이 됐든 그걸 서울시민한테 내놓은 다음에 완벽하게 그 다음에 출마하세요. 지난번에 MB처럼 사회 환원한다 그래놓고서는 장학재단 세워갖고는 제 측근들 심어놓고 그런 꼼수 부리지 말고요. 2만 원이 작으면 제가 3만 원으로 올릴게요. 3만 원. 아니 5만 원, 그냥 5만 원. 예. 한 달에 5만 원이 됐던 1년에 5만 원이 됐던 제가 드릴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네. 그 정도면 5배 아닙니까? 해원 신윤복, 그쵸. 단원 김홍도, 오원 장승업, 그렇게 되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귀요미 김영민님, 미디어몽고님은 오늘 트윗. 지난 2년간 일본 대사관에 할머니들이 도착하면 달려와 깍듯이 인사하고 수요 집회하는 동안 현장 지휘하며 보호해주고 행사했을 때는 와서 건강걱정, 식사 대접해주던 종로경찰서 경찰 아저씨. 다른 거 배치받아 떠났네요. 고마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이거. 민중의 지팡이란 말,
이런 말이 이럴 때 실감이 나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일본을 향해서 배타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일본 정부의 반성과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미화하려고 하니까 대강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반면교사가 우리나라 정부고요. 또 그 반면교사가 일본 정부입니다. 식민지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낙후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부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그 공무원으로서 자기 공무부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또 아픈 역사를 겪으신 그런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훈훈한 이런 미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복지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을 못한다. 참으로 한가한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네가 못나서 죽은 거란 얘기잖아요. 남겨진 70만 원에 대한 그 애절한 느낌 기대하지도 않겠지만 저렇게 한가한 소리는 하지 말고 차라리 면목없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바로 그겁니다. 검은 별님.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신념이 있어야 되고 실무에 밝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봉건시대 쪽으로 얘기하면은 백성을 어여삐 여겨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 계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분들 6분이 계시네요. 깸다님, 금돈1님, 금돈2님. 아, 금돈1님, 2님은 가족이신가 봐요. 그리고 고놈님, 사고뭉치님, 삼송이님 6분. 반갑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에서 ALFP님, 그리고 경기 동안시 동안구 관양 2동의 종차이님, 이 두 분은 예, 조합원 출자까지 해주신 그런 조합원입니다. 이 두 분은 예비 조합원이 아니라 바로 조합원이 되신 겁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와중에 알면서도 닭소리를 하는지 모르고서 닭소리를 하는지 참 기가 막히죠.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쇼로만 점철된 닭대갈 인생. 많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다 경험하지 못하니까 책을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민 출신 대통령, 이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우리는 환영을 했었던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또 제3세계 출신의 핍박받는 민중과 함께 했었던 그분이 지금 추기경을 거쳐서 교황이 되니까 세계 카톨릭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적어도 그런 기분이라도 들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경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완전히 의존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그런 장사미사들의, 백성들의, 국민들의, 시민들의 그런 희노애락, 관심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정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일 뵙겠습니다.